자, 안녕하세요. 박수 치니까 사람이 기분이 되게 좋아진다. 자, 이제 오늘 요거 이제 좀 두껍잖아요. 솔직히 이게 그 기출문제 뒤에 거 빼면 150페이지거든요. 152페이지까지 있을 거야. 그래서 152페이지인데 이게 혼자 보려면은 한 달 걸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래도 좀 빨리 진행해서 빨리 한번 나중에 더 보게끔 하려면 오늘 시작해서 5주 하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동영상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아 있으면 이 12시간 정도가 좀 될 거야. 대략 12시간 정도 되면 1.5배속에서 이제 한번 듣다가 적응이 되면 1.8배속도 되거든요. 한번 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넘어가는 스킵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2배속으로 만약에 제가 그 어르신인데 노량진 학원 강의할 때인데 그분이 60대 후반이셨어요. 70대는 안 되셨는데 눈이 안 좋으니까 책을 못 봐. 그러니까 동영상을 빨리 돌릴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분이 2배속으로 들으시더라고. 네, 내가 2배속으로 들으시냐고 했더니 자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잘 들린다는 거야. 그러면 공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배속이 된다는 얘기, 공부 됐다는 얘기인데 2배속으로 하면 12시간이면 6시간이잖아. 그러면 아침에 내가 6시에 일어나면 12시까지 공부 한 바퀴를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점 이상, 이게 미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공포 60점 맞으면 대한민국 8%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자 말고 전체 시험 본 사람 중에 60점 이상이 작년에 통계로 8%였어요. 그러니까 응시생 중에. 그때는 또 응시생이 20만이 넘을 때였으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60점 넘는 사람이 8%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고득점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60점을 넘으면 대한민국 10%, 8% 안에 든다. 우리 합격률이 20%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8% 들었다는 얘기는 거의 그분들은 다 합격했다는 얘기지. 예. 근데 뭐 공법에서 80점을 맞으라는 것도 아니고 70점을 맞으라는 것도 아니고 60점만 맞으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한 건데 60점 맞으라는 것도 아니야. 45점에서 50점만 맞으면 되거든요. 50점 맞으면 10점만 중개사법에서 갖고 오면 되잖아. 싫어? 중개사법 60점을 70점 맞는 거는 좀 쉬운데 공법 60점 70점 맞는 건 너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50점 정도 목표로 가고 10점 정도를 중개사법에서 가지고 온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시면 돼. 예. 그래서 5주간 할 거니까 자,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지금 책 처음 페이지부터 본 적 없죠. 합격 메시지는 합격 많이 하시라고 써놓은 거야. 사인 이거 행운의 부적이야. 여기다 뽀뽀해 놓고 그러면 합격해요. 안 웃겨? 컨텐츠 여기는 차례인데 각 법별로 이제 써놓은 거고 마지막에 기출연계 확인 문제 있는 건데 순서는 이렇고 이거 한 번도 안 읽어봤었죠. 공부하면서 내가 이걸 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지금 처음 보는 거야. 그 포기하는 사람은 핑계 찾고요. 도전하는 사람은 방법 찾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포핑 도방이라고 해서 사자성어예요. 제가 만든 거야. 안 좋아? 포기하는 사람은 왜 포기하는지에 대한 핑계 막 찾는데 그래도 해보겠다고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방법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공법이 뭐 지금 모의고사 봤을 때 수준이 꽈락 수준이다 해도 나중에 하다 보면 올라가니까 어차피 방법 찾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되니까 진행하시고 일단 국토개법이 12문제 나오는데 12문제에서 일단 얘가 10개를 맞추면 절대 2차는 안 떨어집니다. 이 10개 맞으면 돼. 10개면은 몇 점이야? 2.5점이니까 25점이에요. 25점이고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14문제가 나오는데 7문제 7문제씩 여기서 3개 3개 틀려도 돼요. 3개 3개 틀려도 8개야. 8개면 몇 점이에요? 이 3개 3개 틀려도 된다고. 20점이에요. 20점. 그럼 여기다 플러스 20점 하면 벌써 몇 점이네 이거? 45점이야. 45점. 45점.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서 2개 찍어가지고 농지법 맞추면 50점이 된다고. 근데 얘가 25점이 안 나오면 다른 데서 계속 올려야 되니까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할 때는 무조건 국토개법을 잘 해놔야 돼요. 일단 많이 나오는 애를 잘 해놓으면 뒤에서 실수해도 여기서 만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개법은 되게 잘 하셔야 되고 일단 우리 행정조직 공부할 때부터 제일 첫 파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광역도시계획 제가 목차는 저는 외운 사람이니까 목차대로 설명드리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요.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그다음에 그 개발행위랑 그다음에 도시공개 시설 사업, 그다음에 보칙 이게 순서야. 그 순서 내에서 12문제 나오는데 틀려라 하는 문제가 2개에서 3개 나와요. 그럼 재수 좋아가지고 2개만 나왔다. 그러면 10개를 맞췄어. 그럼 이제 다른 법에서 몇 개만 올려도 꽈락은 넘겨요. 16개니까 6개만 맞추면 꽈락은 넘는 거니까 국토개법이 안 되면 아 진짜 힘들다. 그리고 국토개법에서 쓰던 용어가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개발법 정비법을 잘 하려면 당연히 용도지역 관련된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국토개법을 할 때 맨 처음에 행정계획 중에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니까 그럼 도시란 개념 자체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단위하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나눴었잖아요. 빨리 볼 거야. 국가정부하고 지방정부 나눌 때 모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여기서 해야 되지. 그럼 이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 어느 분이 나오네? 국장. 그래서 공법책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기준이다, 뭐 국가계획 관련됐다 이런 말 나오면 항상 어느 분이 나와요? 국장. 근데 그럼 기준은 국장이 주는데 국장이 주는 게 아닌 게 2개가 있어. 그럼 2개 외우면 되죠.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그리고 도시개발법의 환지 기준 아주 세부적인 거라 걔도 국토교통부령이야.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이야. 그럼 이제 도시공계획 시설 설치 기준하고 환지 계획 작성 기준만 국토교통부령이다. 그 2개 빼고 다 앞으로 국장 찍는다. 그러면 국장이 지금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분이 나와요. 전국 하면 노래자랑 아니랬죠? 기준 하면 누구고? 국장.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됐다고 했을 때 항상 국장인데 이 해당 지자체는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현재 도시 단위를 특광, 특시, 군으로 묶었는데 여기를 뭐라고 일단 부르냐면 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지사는 도 단위는 도시 개념이 아니라 도 개념이다. 워낙 커서 시하고 군을 뭐라고 보고 도시라고 하고 특광, 특시군을 도시라고 하겠다. 도시에서 짜는 계획을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네? 도시계획. 그래서 이걸 도시라고 하고 계획 수립할 때 도시 그러면 특광, 특시군을 말하는 거고 용도지역상 도시 그러면 개발할 땅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용도지역 할 때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관농자는 그냥 보통 우리가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도시 외지역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시에서도 개발할 거고 도시 외에서도 개발할 건데 이거 계획을 짤 때 난개발 막으려고 짜는 계획을 하늘이 주신 선물이 뭐지?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는데 도시 외에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 지역 외에서 할 때 계획 관리 지역 가능하죠. 개발지능지구, 용도지구 폐지되면서 없어지는 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묶을 수 있어. 그럼 나머지가 만약에 난개발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얘 동생으로 나온 애가 뭐야? 성장관리계획이야. 근데 얘는 도시계획에 안 넣어놨어요. 이미 도시계획을 짜놨는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개발행위 일어날 때 여기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묶고 거기서는 성장관리계획을 짤 건데 지구단위 계획과 똑같이 짜겠다. 그게 맞는 거야. 그리고 이 구분을 할 때 그러면 도시 할 때 2개 이상 도시 그러면은 그때는 광역도시계획을 표현하는 거고 1개의 도시계획이다 그러면 이 특광, 시군 할 때 군도 도시인데 사람들이 군을 자꾸 도시라고 안 하니까 그러면 도시군 계획이라 하고 1개 도시의 방향 잡는 계획을 뭐?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이 지침 주면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관리계획. 그러면 이 2가지는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을 위한 계획일까 보존을 위한 계획일까? 그럼 얘는 개발하려고 계획짜지 보존하려고 계획짜지는 않아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이렇게 2개 묶었어. 묶은 거를 광역 뭐라고 부르고? 계획권. 그럼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을 한다. 그래서 얘는 용어정이 나오면 항상 어디에? 광역계획권 N데 광역시에 특별시에 그러면 틀렸다. 끝. 이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다 대상지역이 어디예요? 도시야. 도시가 어디예요? 특광, 시군. 그러면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특광, 시군이 다 짜는 건데 얘는 방향 제시하는 거니까 얘는 수립해서 뭐만 받아라? 승인. 근데 관리계획은 집행하는 거니까 입안해서 뭐 해라? 결정해라. 그럼 내용은 똑같은데 구속력이 있는 거는 결정이 들어갔을 땐 구속력이 있는 거고 승인할 때는 구속력이 없을 때 하는 거잖아요. 얘도 광역도시계획도 넓게 방향만 잡는 거니까 수립해서 뭐 하는 거예요? 승인. 그럼 얘 효력이 없는 거잖아. 그럼 얘는 2가지는 비구속적 계획이라 하고 얘는 나한테 구속력이 들어갔으니까 구속적 계획이라 하자. 그럼 이 계획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할 수 있어야죠.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쟁송 제기가 가능하다. 근데 비구속적 계획은 행정쟁송 대상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권한자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도시니까 같이 짜는 게 원칙이야. 근데 같이 짜다가 뭐 몇 년 내 승인 신청 안 하면 윗사람이 해주거나 이런 뜻인데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짜는 거죠? 도시니까 둘 다 수리권자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얘는 only라고 그러고 얘는 예외가 있는 거야. 도시군 기본계획은 only 그 지역을 잘하는 누구만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짜는 거고 얘는 집행하는 거다 보니까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하는 건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도 있고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추가로 된 게 이거라 여기는 특광, 특특, 시군밖에 없고 승인권자가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고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누구야? 도지사. 그러니까 여기는 국장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국장이 승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어디서는 안 나와? 기본계획.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결정권자가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그러니까 여기는 국장이 있으니까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시도지사 할 때는 지방이겠지.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없다는 게 특징이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중에 나랑 직접 관련 있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한테 직접적인 구속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 해라, 여기서는 뭐 하지 마라를 이 계획으로 지정해 주겠대. 그래서 우리나라는 용3 제도를 주는데 용3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지? 용도 지역. 지역 지역하고도 안 되니까 용도 지구. 그 2개로도 안 되니까 용도 구역을 만든 거야. 그래서 용3는 제일 먼저 용도 지역은 전국에 다 지정돼 있고 용도 지구는 필요한 지역에다만 지정하고 용도 구역은 도시가 커지는 거 확산하는 걸 막으려고 특정한 부분에만 따로 지정해서 규제를 엄청 강화하고 있다. 근데 완화하는 제도가 새로 신설이 돼서 도보기입이 신설이 된 거야. 도복 입고 나타났다 도가 뭐죠? 도시혁신구역 복합 용도구역 복합 용도구역이야. 용도 지구 그러면 안 돼. 예. 그다음에 입체 복합구역인데 정식 명칭은 앞에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만 복합적으로 쓰겠다 이 뜻이거든. 근데 그걸 신설한 건데 넘기면 자 이거 공법 관련된 거는 뭐 이건 기초 강의할 때 하는 거고 자 몇 페이지냐면 9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자 광역도시계획이 나왔고 도시군계획이 나왔는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상하 위기질서로 봤을 때 광역하고 국가계획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국가계획. 광역하고 기본계획 부딪히면 광역도시계획. 둘이 부딪히면 기본계획이 우선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광역하고 다르면 타당성 검토 몇 년마다 한댔죠? 5년마다 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는 특수계획이에요. 광역계획권만 목적 달성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타당성 검토가 없다. 그중에 우리랑 직접 관련이 있는 거는 무슨 계획이라서?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계획은 용, 개, 기, 도, 지, 입, 요게 도복 입고 나타났다 해서 요 3개가 신설된 거죠. 근데 얘네 2가지는 완전히 도시를 완전 그냥 새 도화지에다가 그냥 엎어버리고 새로 엄청 완화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차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려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조정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시도에서 그냥 막 도시혁신구역을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안 되겠다. 얘는 공간을 재배치하는 거니까 뭐 만들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든 거야. 재구조화 계획으로 얘네들은 지정하는데 이거 지정하고 나면 무슨 계획 결정된 거로 보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거로 보겠다.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성격상 비구속적 계획은 일반적으로 광역, 종합, 기본 들어가는 애죠. 얘는 방향성만 제시하면 되는 계획이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들어라 해서 얘는 공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들어보는 게 뭐예요? 공청회야. 사람들 모아놨고 앞에 전문가 모아놨죠. 그래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공청회에서 개최할 때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겠다. 그리고 얘는 방향만 제시하는 거라서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어서 행정쟁송 대상 안 되고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광역 종합 기본이 안 들어가면 다 구속적 계획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안에서 뭐 하는 절차? 결정이 되면 효력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계획은 순서가 항상 의, 협, 심, 의심협, 협의심, 의협심. 의협심이야. 그럼 의견 청취는 누가 할 거고 협의심은 누가 할 거냐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수립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이거고, 그 다음에 승인 결정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이거래.
그러면 수립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인구경제사회문화 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데 구속력이 있는 거는 주민 의견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공람. 구속력이 없을 때는 공청회. 이때 사람이 안 오니까 어디 의회? 지방의 의견 들어라. 지방의 의견 제시는 다 며칠 안에 하라고 돼 있어요? 30일 내에 하라고 돼 있는데 60일인 게 3개가 있어. 그럼 숫자 안 외워도 돼요. 성장관리계획하고 정비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은 지방의 의견 제시가 60일로 돼 있다. 걔 빼고는 다 며칠로 찍는다. 30일 끝. 그리고 의견 청취하고 나서 수립이 됐으면, 입안이 됐으면 요 안을, 앞에 있는 서류를 윗사람한테 제출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냐에 따라 협의심의기구가 달라지는 것 뿐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시도지사다 그러면 지방행정위원장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이게 국장이다 그러면 이름이 뭐로만 바뀌는 거예요? 중앙행정위원장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넘겨. 여기 항상 절차가 요 순서였잖아요. 그런데 세로로 쓰면 수립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럼 뭐하고 뭐네?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야. 그리고 주민공청회 공람 나눠줄 때 이게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면 공청회가 되는 거고,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면 이게 공람으로만 바뀌는 거야. 그럼 공람할 때는 며칠 이상 해주래요? 14일 이상 공람기간을 주고, 공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14일인데 정관장 홍삼,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만 30일. 그럼 이제 숫자 관련된 거 행정계획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1년 이상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 못 찾아요. 30일, 60일 이거 나올 때마다 짜증나거든. 근데 한 번에 외워버리면 끝나는 거라서. 그래서 14일 이상인데 정관장 홍삼만 30일이다 기억하면 되고, 그럼 이제 윗사람한테 승인 신청 결정 신청하면 이 사람이 하는 거는 협의하고 뭐만 하면 돼? 근데 협의 심의해서 승인이 됐어. 그럼 본인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소를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송부해서 얘네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열람시켜라. 순서 항상 이 순서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 모아놓고, 여기서 사람들 모아놓고 한번 간접적으로 들어보는 거 먼청해? 그럼 얘는 무슨 계획에서 나와요? 비구속적 계획에서 와서 직접 열람하는 거죠. 공적장부 열람하는 거잖아. 얘는 구속력이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하는 거다. 됐어. 그럼 이제 오늘 하는 국토개혁법 전반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전반의 내용인데, 이걸 빨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천히 하면은요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빨리 하면 이거 빨리 정리할 때 내가 몰랐던 것들 빨리 찾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국가계획이 있는데, 국가계획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국토종합계획 밑에 뭐가 있었죠 아까? 광역도시계획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관리계획. 근데 새로 신설하는 계획이 요 도복 2가지만 만들려고 한 게 뭐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야. 도시혁신구역하고 도시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계획인데, 이게 원래는 예로 하고 나중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거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2가지는 비구속적 계획이라 절차가 똑같지. 수립해서 승인, 수립해서 승인인데,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입안에서 뭐예요? 결정이야. 입안에서 결정인데 입안권자 찾는 거랑 수립권자 찾는 것만 하면 얘는 끝나는 겁니다. 그 중에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우리나라 용도지역은 총 21개로 나눴는데, 도, 관, 농, 자 4개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도시를 몇 개로? 주상공로 4개, 관리지역은 몇 개? 3개. 얘는 세분 안 되죠. 그러면 크게 몇 개 용도네? 4용도인데 4개, 3개 더하면 7개, 8개, 9개죠. 그래서 4용도 9개 지역이라고 그래요. 4용도 9개 지역인데, 그 중에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나누면서 주거는 전, 일준, 중일, 육은, 전일준, 보생자. 얘가 1, 2, 1, 2, 3. 총 16개거든요. 16개에다가 17, 18, 19, 20, 21. 다 더하면 몇 개야? 21. 그래서 4, 9, 21. 우리나라는 4용도 9개 지역 21개로 구분하되 중복되게 지정하지 않게 돼 있어요. 주거지역이면서 상업지역이면 다 상업지역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은 전국에 있는 땅을 대상으로 개발할 땅, 보존할 땅을 나눠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하는데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용도지역 지정해놨는데 이걸로 안 돼. 이거 안 되면 여기 위에다가 추가로 또 지정하래요. 그래서 만든 게 용도지구. 용도지구니까 몇 개네? 9개. 9개인데 경방보치계, 복특방고에서 경방보치계, 복특방고. 여기서 조심할 거. 경방보치계는 세분되는 거 읽어두랬죠. 경관지구는 자시특,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그 다음에 방제지구, 시방, 시가지방제, 자연방제.
보호지구는 역, 중, 생. 취락지구는 자연취락, 집단취락인데 개발 제한구역 안에 들어있는 거 집단취락, 녹간농지에 있는 거 자연취락이에요. 그리고 제일 용도지구 중에서 좋은 거 뭐냐라고 하면 개발 진흥지구예요. 얘 지정되면 관광단지 만들겠다, 주거단지 만들겠다, 아니면 일자리 같은 거 만들겠다 해서 요 관광휴양개발, 산업유통개발, 주거개발인데 요 세 가지 중에 두 개 이상 들어가면 뭐야? 복합개발진흥지구고 특정용도 제한지구잖아. 특정개발진흥지구잖아요. 하나만 들어가면. 여기서 조심할 게 복합 뭐라고 그랬어 지금? 복합개발진흥지구잖아. 복합개발진흥지구죠. 근데 여기 용도지구 하면 복합, 여기 복합 들어가니까 나중에 하면 되게 헷갈려. 용어 정의 자체가 헷갈리는 거야. 복합 용도지구는 기존에 있던 일일계,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의 기능을 좀 더 완화해서 준주거, 준공업 기능, 기타 기능을 더 넣어준 건데 걔는 다른 기능을 넣어준 거고 이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얘네들 세 가지 중에 두 개 이상을 넣겠다가 복합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복합이라고 들어가면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오늘 내가 그 밴드에 문제 냈는데 정답률 22%. 무슨 말이야? 문제 풀었어요 오늘 어제 밴드 풀면서도 배운 것 같은데 막 헷갈리잖아요. 이게 안 잡힌 거야. 그래서 복합 개발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들어가서 개발하는 게 복합 개발이고 복합 용도지구는 딱 정해져 있어. 용도지구 중에 일일계, 일반 주거 지역하고 일반 뭐야?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그 다음에 계획관리. 여기다가 지정하면 얘는 준주거 기능 넣어주고 얘는 준공업 기능 넣어주고 얘는 음판승 유 넣어주는 거잖아. 음판승 할 때 음이 뭐야? 음식점, 판매시설, 숙박시설, 유원지 관련된 사업. 위락시설 중에 유원 관련 사업이 있어요. 그건 허용해주겠다. 나 이거 나올 것 같아. 미칠 것 같은데. 음판숙이 나올 것 같아. 선생님 왜 위판숙이 아니에요? 음판숙이야. 여기는 음판숙이야. 음식점이 들어가는 거거든. 계획관리 원래 안 되는데 허용해주겠다. 그래서 복합 용도지구는 1 계획에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 용도 들어오지 마 시설 입지 제한하는 거고 방화지구는 화재 막는 거죠. 원래 방제지구에서 빠져나온 거야. 얘는 화재만 막는 거라 얘는 세분할 게 없다. 고도지구는 최고 높이, 최저 높이. 최고 높이 제한하는 거지 최저 고도는 없어졌다. 그래서 경방보치개, 복특방구 9개가 있다. 그리고 용도 구역이 원래는 개도시수 4가지가 있다가 누가 나타난 거야? 도복 입고 나타났다 해서 도복 입 나왔죠. 이거 용도 구역 3개에다가 4개면 몇 개야? 그러니까 용도 구역 같은 경우는 몇 개? 7개예요. 어떻게든 외우면 돼. 용도 구역 7개인데 그럼 용도 구역은 지정권자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일단 다 무슨 계획으로 제한합니까? 그럼 다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제한하는데 개발 제한 구역은 누구만? 국장만. 도시자연공구역은 도시 거꾸로 시도 대장. 시가와는 시도의사가 하는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수사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회장. 그리고 도시공객 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그냥 결정권자라고 하면 돼요. 근데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은 어느 계획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가 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랑 얘를 같이 지정하게 되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권자 한다. 그래서 요거 용계 기도지 할 때 용도지역 용술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거치면 도시공객 시설이라고 하고 그거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공객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서 사업이 총 몇 개? 3개. 도시공객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3가지 사업을 통칭해서 도시군계획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도시공객 사업은 몇 개예요? 그럼 몇 개? 3개. 근데 개발법, 정비법을 얘는 따로 법률을 만들어서 뒷법에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리고 난개발 막으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 뭐예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제한 다음에 일단 1단계 구역 제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을 짜겠다. 계획 짠 다음에 이 계획에 맞춰서 너 개발하면 인센티브 주겠다. 도시적이든 외지적이든 최대 건폐율은 1.5배, 용적률 2배까지. 건폐율은 얼마? 150, 용적률은 200 완화해주겠다. 기타 완화되는 건 도시적에서. 도시적에서는 완화되는 게 많은데 도시 외지적은 지정하는 곳이 딱 3군데라서 그때 완화되는 규정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공간 재구조화 하고 난 다음에 이건 볼게요. 여기서
기반 시설이 도시공관리계획 결정되면은 이거 무슨 시설이라고 그랬고 도시공계획 시설. 그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시행자.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으면 착수한 다음에 완료되면 여기 준공검사 받아라. 그리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하면 끝나는데 얘 공익사업이에요? 사적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얘는 수용 권한을 주겠다. 그런데 공치법에 가서 수용을 하기 위해서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사업에도 좋다고 한 시점이 언제죠? 요 실시계 인가받은 때잖아. 그래서 요때 사업 인정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요때 수용 가능하게 해주겠대요. 그리고 도시공계획 사업 세 가지 중에서 요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정비 사업은 사업 시에 인가 고시 받은 때 사업 인정 받은 걸로 보겠다 이렇게 했던 거야. 맞죠? 그다음에 사업하는 사람, 공익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공익사업 시행자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시행자 보호 규정이 제일 잘 나오고 그다음에 조사 측량을 하기 위해서 남의 땅 들어갈 수밖에 없어. 타인 토지 출입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현재 도시공계획 사업을 쓰려고 하는데 국공유지가 있는 거야. 협의 취득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되죠. 그래서 국공유지는 처분을 제한해 놔서 만약에 팔게 되면 당연 뭐다? 무효. 그리고 도로가 너무 길면 이거 분할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분할 시행도 가능하고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도 따로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수용의 특례. 수용 특례는 원래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무슨 법이죠? 공치법에서 사업 인정 받아야 되는 거를 여기서는 안 받아도 되니까 특례라고 그래요. 특히 재결 신청 기간이 공치법은 1년 안에 안 하면 수용 권한 뺏어버리는데 이 세 가지 사업들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연장해 주겠다. 그 특례예요. 그리고 수용 대상 옆에 있는 땅 뭐야? 인접지. 수용되고 남은 땅 잔여지. 둘 다 사용할 수는 있는데 누구는 수용이 된다. 잔여지는 수용 청구하면 가능하죠. 인접한 땅은 뭐 할 일이 없어요? 수용할 일이 없어. 인접지는 뭐만 가능하고 사용만 가능하다. 이게 공치법상 특례 규정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하는 데서도 돈 누가 내야 돼요? 그럼 누가? 시행자 부담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득 받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는 있다. 돈 관련된 거 나오면 항상 어느 부 장관이 결정해요? 행장만 결정한다고 기억하면 돼. 국장이라고 꼬시면 넘어가지 않는다.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계획 시설 부지라는 거는 도로로 결정되고 나서 장기를 두 개로 나눴어. 10년하고 20년. 10년 동안 안 했을 때에는 지목이 대인자가 매수 청구하는 거고 20년이 될 때까지 안 하면 이건 없애버려라. 실효 규정이지.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해서 매수 청구하고 실효 규정 두 가지가 잘 나온다. 그리고 지금 한 거는 도시공계획을 짜놨잖아. 지금 이 도시공계획을 짜놨어. 짜놨는데 이 안에서 얘가 개발행위를 한대요. A가 사적 개발행위 한대. 그럼 내가 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에 위배되면 안 되겠네. 그럼 도시계획 누가 짰죠? 도시. 특특시군. 그래서 특특시군한테 가서 제가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함으로 인해서 도시공계획 사업에 지장 줍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괜찮아. 그러면 허가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겠죠? 맞으면 허가해주고 야 이거는 허가해주면 안 될 것 같아 해서 허가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도 있고 허가할 때 조건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허가 기준, 허가 제한, 조건부 허가 이렇게 세 개 파트 나눠지는 거야. 그럼 일단 허가권자는 외우는 게 아니죠. 도시에서 일어나는 건 다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 특특시군의 허가권자인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계획은 다 짜놨는데 문제가 생겨서 기반시설 문제 때문에 생겨서 이 사람이 성계기라는 걸 지정해요. 성계기. 한번 따라해봐. 성계기.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어느 분이 특특시장 군수가 얘는 의협심 거치고 얘는 심의만 거치고 얘는 의심 거치지 하는 거야. 도시공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처음 듣는 거 아니지? 그럼 여기서 난개발을 막겠다고 도입했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었으나 그러면 녹간농자인데 개발이 막 이루어지는 지역은 어떻게 할 건데 성장관리계획구역 묶어서 여기도 똑같이 계획 짜겠다. 그럼 여기는 미개발지니까 녹간농자가 대상이겠네. 그래서 녹간농자 중에서 주변과 연계해서 개발할 땅 또는 시가화가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묶어놓겠다. 여기서는 무슨 계획을 짤 테니 계획에 맞는 개발만 해라. 그럼 인센티브를 줄 건데 미개발지라 건폐율만 완화해줘요. 건폐율만 10% 완화해주는데 계획관리는 40이 아니라 50, 나머지는 20이 아니라 30. 보존자 들어가는 애들은 완화 안 해줘요. 그리고 유일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애는 용적률은 계획관리만 완화해주죠. 난개발 방지 계획 짰으니까 너 1, 2, 5 125%까지 완화해주겠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왔던 거, 네 번째는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고 부족한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어. 그럼 이런 지역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밀도가 높으니까 관리하는 거니까 무슨 구역으로 묶어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럼 얘는 대상 지역이 어디겠네? 도시 지역 중에 주, 상, 공. 이거 반대 지역에서 기반시설 부족한데 설치 가능하니까 네가 개발행 할 거니까 네가 돈 내라.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시 하는 거야. 그럼 얘는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할 건데 숫자는 어디만 붙어요? 용적률만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강화하겠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 하는 애한테 돈 내게 하겠대. 그럼 기반시설을 쓰는 거는 사람이 늘어나는 행위니까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다 아니야. 사람이 늘어나는 건 뭐 할 때만? 건축. 건축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어요. 그중에서 사람 늘어나는 거? 신축, 증축. 개발나면 항상 따라다니는 숫자? 2. 그래서 200 초과하는 신중축이죠. 200 초과하는 뭘? 신중축. 그럼 얘가 허가하자마자 자, 허가가 났어. 그럼 몇 월 안에 숫자 나오면 2. 2개월 안에 부과를 하겠다. 부과받고 사용 검사 전까지 납부하랬죠. 그래서 2월 내 부과하면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를 하되 현카로 납부하랬어요. 일단 물납도 가능합니까? 예, 그럼 어디다 귀속시켜서? 특별하게 귀속된 돈은 기반시설에만 사용하고 잔액이 있더라도 환급 안 해요. 잔액 있으면 연계된 거에 사용하겠다. 이게 국토개혁법 끝이야. 이게 전부 한 거야. 20분 만에 되죠. 근데 이거 2배속으로 하면 10분 만에 된다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잖아. 이제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놈이 누구예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였다가 하나가 늘어나면서 잡아요.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 기본계획이 있었고 관리계획이 있었는데 하나 늘어났죠. 근데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랑 똑같기 때문에 틀린 거 하나만 체크 딱 하면 끝나니까 얘는 별도로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광역계획권에 몇 개 이상을 묶었던 둘 이상 연접한 특광 특특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묶어야 돼요. 전부를 묶는 게 원칙인데 일부를 묶을 때는 최소 단위가 구군 읍면을 최소 단위로 합니다. 지금 저는 지금 제 머릿속에 제가 법조문이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쓸모 있는 것만 지금 생각해서 끄집어내느라 나 지금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봐야 돼. 졸지 마. 졸면 또 까먹어 나도. 광역계획권은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광역도시기 문제가 나왔는데 광역계획권이 안 나온다? 한 번도 없었어.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시도에 있으면 윗사람이 국장, 같은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그럼 지정권자는 국장하고 도지사인데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하면 이분이 지정해 줬으니 얘네들이 짜서 승인청해야 되죠. 지정권자가 곧 승인권자예요. 같은 도에 있으면은 누가 안에 있는 누가 짜서 시장군수가 짜서 도지사한테 승인청 해라. 시도에 걸쳐서 국장이 지정해주면 시도지사가 짜서 국장한테 승인청 해라. 근데 3년 안에 안 하면 누가 직접? 도지사나 국장이 직접 하겠다.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죠. 요청이란 말이 나오면 할 수 있다고.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해야 된다.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을 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3년 안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장하고 공동으로 수립. 아주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 예. 그럼 수립권자 다 끝났고, 그럼 수립권자가 윗사람한테 보내면 수립권자가 보냈어요. 그럼 승인권자가 승인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관련서로 송부해야 돼. 송부해서 공고 열람 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단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짜는 계획인데 얘는 수립해서 승인인데 얘는 입안에서 뭐예요? 결정. 근데 같은 사람이 해야 돼. 도시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라? 특광, 특특, 시장 군수고 얘도 특광, 특특, 시장 군수로 같은 사람인데 얘는 집행하다 보니까 국가계획 관련된 거야. 어느 분이? 국장이.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가 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누가 없어요? 국장 도지사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only you 요거 하나 기억하시는데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죠. 근데 시장군수만 누구 승인 얻어라? 도지사. 그리고 이방권자는 특광 특특 시군인데 결정은 시도 대장이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 관련돼서 위반하면 이 결정은 누가 해야 돼?
시장운수가 하니까 지구 단위계 관련됐을 때는 시장운수도 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 그다음에 국장 위반했으면 누가 결정해야지? 국장. 근데 국장이 하는 거 세 가지는 외워야 돼요. 본인이 위반한 거는 누가? 국장이. 개발 제한 구역은 누구만? 국장만. 시가와를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국장. 이거 빼고는 국장하는 거 없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의사고 수사는 회장이잖아. 그럼 끝. 네. 그리고 여기서 개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초조사할 때 추가되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개발하려는 땅이 토지 적성이 안 맞으면 개발하면 안 되잖아. 재해가 맨날 일어나는데 거기다가 개발해버리면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두 가지 추가로 하라고 그래서 토했다 그랬죠. 토가 뭐지? 토지 적성 평가랑 재해 취약성 분석 두 가지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얘는 땅을 파야 되니까 환경 파괴도 봐야 돼. 하나 더 해서 환장학원 내에서 뭐 들어가? 환경성 검토. 그래서 여기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에다가 뭐까지? 환경성 검토까지 추가된다. 그리고 얘는 비구속이니까 공청회로 의견 냈는데 얘는 뭘로? 공납. 공납 며칠 이상? 14일 이상. 공청회 개최 예를 들어서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그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겠다. 지방의 의견 제시는 다 며칠로 돼 있어요? 30일. 근데 성장관리계획은 60일. 정비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은 60일. 30일이 아니라 60일. 나머지는 다 의견 제시 30일이다. 지네가 통보하는 건 60일인데 우리한테는 30일밖에 안 줘요. 열받으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요거 빼고는 낼 게 없고 수립은 이분이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가 원칙인데 이게 개발 가능성 없으면 안 짜도 되죠.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하지 아니야 인구 10만 이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 내용 모두 포함하면 안 짤 수도 있죠. 얘는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낼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방금 전에 한 내용을 그대로 도시군 용계, 기도, 지까지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인데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은 무슨 계획으로? 공간재구조화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입지복합구역은 그대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야. 이 두 가지는 무슨 계획으로 하래?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입안권자, 결정권자, 기초조사, 주민공람 순서는 똑같죠. 근데 얘는 입안권자가 도지사가 없어요. 그래서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원칙인데 얘네들이 요청하면 국장이 짤 수도 있어. 근데 도지사가 없어요. 준용할 때만 나오는데 준용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없다고 보셔도 돼. 그러니까 준용이라는 건 없다고 보시면 돼. 결정권자에 누구만 있어요? 대장이 없어요. 대장은 준용할 때만 나온대잖아. 그러니까 이거 준용한다 이 뜻이거든. 근데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는 도지사가 없고 얘는 대장이 없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국장이 짜는 경우는 얘네들이 요청했을 때. 그럼 잘 보세요. 시도의사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협의를 누구랑 해야 돼? 지방이에요, 중앙이에요? 지방행정에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잖아. 근데 얘 지정하는 걸 얘네들이 남발하면 안 된다고 중앙정부로 가래요. 그래서 요 심의가 지방이 아니라 어디? 그래서 여기 위로 쭉 가면 도복 구역 요 두 가지 지정하는 건 어디 심의 거쳐라. 그래서 이걸 지방으로 꼬실 거야 아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지정하는 거 아니면 원래대로 지방도계 심의 거치면 된다. 됐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같이 비교해 두면 되고 그 중에 광역도시계획을 자세하게 써놨던 건데 그 중에서 얘는 봐야 돼. 일단 광역도시계획 아까 했던 수리권자 머릿속에 잘 넣어야 되고 일단 뭐가 지정돼야만 짤 수 있어요. 이게 지정이 돼야 돼. 그래서 국장하고 도지사가 지정할 때 그냥 지정해야 돼요. 밑에 있는 애 의견 들어야 돼. 의견 주변에 있는 사람 의견 들을 때 특이한 게 도지사가 이게 지정할 때 중앙행정위원장 의견을 들으라는 게 특이한 거예요. 도지사 나오면 항상 지방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의견 청취할 때는 중앙행정위원장의 의견도 들어라가 하나 있어. 그거 하나 체크하면 되고 들어가지고 지정을 했어. 그럼 여기 지정하게 되면 안에 있는 애가 공동으로 짜서 승인 신청하면 되고 안 짜면 몇 년 동안 안 짜면 3년 안에 신청 안 하면 직접 하거나 요청하면 같이 짤 수 있다. 그거 하나 지정하면 되는데 얘가 짜진 다음에 여기에서 도시군 계획을 짤 거래. 도시군 계획을 짤 거래. 도시군 계획을 짤 때 이미 무슨 계획 짜 있어 지금? 광역도시 계획 짤 때 인구 경제 사회문화 조사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또 기초조사하고 여기서 기초조사 또 해야 되잖아. 그 두 번 하기 귀찮다는 거지.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 짤 때 기초조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놓겠다.
그래서 그걸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이라고 그래요. 이걸 해놨는데 중간에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인구 빠져나갈 수도 있죠. 그럼 이걸 5년마다 반영해래요.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이 구축 운영한 거 몇 년마다?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세요 하는 거야. 그리고 내용 볼 거 없고 특이한 거 하나 있는데 조정 신청할 때 공동으로 시도의사가 짜다가 협의가 성립 안 되면 윗사람 누구죠? 국장한테 조정 신청하는 거야.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장에게 조정 신청하는데 공동으로 가면 거기서 조정하면 돼요. 여기 문제가 되는 건 단독으로 갔을 때야. 단독으로 가면 한 놈이 안 왔죠. 그럼 얘가 일정 기간 줄 테니까 권고하고 의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조정하겠다. 그럼 무슨 신청할 때만? 단독 신청 들어온 경우에는 기간 정해서 협의 한번 해봐 라고 권고하고 협의가 그래도 안 이루어지면 직접 조정하겠다. 이게 좀 잘 나와요. 광역도시 끝. 네,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알아야 될 거는 영어로 아까 뭐랬죠? 언니 누구만. 특광, 특특 시장운수만 짜고 시장운수는 도지사 승인 얻어서 여기 국장이 없댔죠. 그래서 수립을 하여야 한다가 원칙인데 안 짜는 예외가 잘 나온댔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면서 수도권에 속하지도 않고 광역시도 붙어있지도 않고 인구도 10만 이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역도시 계획을 짤 때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거 하나랑 두 번째가 국장 안 나온댔죠. 국장이 안 나오니까 국장한테 뭐 승인 얻어라, 뭐 국장한테 협의 얻어라, 중앙도시계 심의 얻어라 이런 거 다 틀린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정비 생활권 권역별로 여기 있다 3번.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거의 1000만인데 여기 송파구는 80만이야. 인구가 송파 9만 80만이에요. 근데 구리 같은 경우는 22만이야. 구리시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근데 얘는 여기 있는 사람들 의견을 다 들어서 기본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이거를 혹시 강남에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지. 나도 살고 싶었는데 별로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예. 근데 왠지 너 집이 어디야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처음 이사 간 데가 풍납동이었거든요. 풍납동에 이제 풍납동 바로 옆에가 강남이에요. 근데 풍납동이 송파구로 들어가. 풍납 토성이 있는 데였는데 근데 풍납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디 살아 그러면 잠실인데 그러면 그냥 오야. 대학교 들어가면 자기 소개하잖아요.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 경남 사천에서 왔는데 뭐 어쩌고 하는 데 있잖아. 근데 이제 나 서울 잠실에서 왔는데 그러면 뭐 분위기가 여자애들 얼굴도 달라지고 뭐 남자애들은 와 부럽다 이렇게 바뀌고 근데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그 지역 사람인 거잖아. 그 사람의 생활 권역은 여기가 생활 권역이에요. 근데 강북에 노원에 사는 사람은 노원이 생활 권역인데 이게 한 개 전체 도시의 방향을 잡는다는 게 너무 쉽지 않다 이거. 그러면 이걸 동쪽의 위니까 동북권, 서남권, 서남권, 서북권, 중심권에서 생활권을 5개로 나눠 놓고 이 권역별로 생활권 정비 생활권 계획을 다 짜서 하나의 도시 기본 계획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 해서 나온 게 3번이에요. 생활권 설정과 생활 권역별 개발 정비에 관한 거 짰어. 그럼 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무슨 계획이 짜진 거나 마찬가지네. 그래서 여기 생활권 계획이 수립 승인이 되면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된 것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거고 광역하고 기본 계획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그러니까 얘는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되잖아.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게 제일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끝. 관리 계획 갈게요. 자, 일단 관리 계획은 입안권자는 좀 잘 안 나오고 결정권자가 잘 나와요.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이었는데 시장운수가 입안한 무슨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은 결정도 누가 한다? 시장운수. 요게 잘 나오고 국장이 결정하는 사유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거가 본인이 입안한 거 개발제한구역 시가화는 누가 무슨 게 관련되면? 국악이 연계되면. 근데 수산이라는 단어는 국장이라는 단어가 뭐로만 바뀌는 거야? 회장. 그것만 바뀌면 돼. 그리고 요 계획할 때 입안권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부터 하죠? 기초조사할 때 추가되는 게 아까 환경성부터 있었죠. 그러면 기초조사,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를 다 해야 되는데 여기 지역을 봤더니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 지어하려는 거야. 그럼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재취약성은 다 검토 옛날 했겠지. 토지 적성 다 파괴돼 있잖아. 그럼 이거 해야 돼, 생략해도 돼. 그래서 이거 공통 생략사 이거 잘 나와요.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 이거 공통 생략사유 해가지고 도심지에 위치했다가 무슨 지역이냐면 상업지역에 위치했다는 뜻이거든요. 어느 지역에? 상업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인데 얘네들 공통사항 보시면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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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폐지돼서 지구단위계획. 그럼 5번까지 전부 다 무슨 계획 들어있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하려고 한 지역이 상업지역에 있다.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없대. 나대지 2%, 미달이면 98%가 건부지예요. 그럼 이게 다 파기돼 있을 거 아니야. 안 해도 돼.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에 나오면 1번, 2번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왔어요. 근데 3, 4, 5번은 왜 나온 거냐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나 도시공계획 시설 부지가 다른 법에서 지역지구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다. 그러면 다른 법에서 다 이미 조사했을 거 아니냐.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거는 지정하는 목적이 해당 구역의 정비나 관리를 위한 목적인데 12m면은 도로가 지금 현재 상당히 넓은 건데 큰 도로가 없대요. 그럼 기초조사 안 해도 된다. 몇 미터 이상 도로 없으면. 그리고 기존의 용도지구 폐지되면서 지구단위계획 대체하겠다 그러면 얘는 뭐 기초조사 이런 거 하지 마. 안 해도 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6번인데 이게 봐요.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을 뭐 한대? 자, 결정했던 걸 해지하는데 인구경제사회문화 왜 조사하는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 공통생략사유인데 시험장에서 나오면 1번, 2번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일단 상업지역이나 연접한 지역, 나대지 몇 프로? 그거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주민공람할 때는 공람기간 며칠 이상 주고 의견 제시하면 통보는 며칠? 60일. 근데 국방상 기밀이거나 중앙행정위원 요청이 들어와서 중요한 거야. 근데 생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협심 공통생략사유예요. 주민공람 협의심이 공통생략사유는 국방상 뭐로? 기밀로. 중요한 단어는 뭐 한 경우만. 이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생략 못해요. 네. 그리고 지방의 의견 제시할 때 지혜는 뭐 없댔지? 여기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광역설, 기반인설 관련된 거는 다 듣는데 뭐는 없어요? 지구단위 없어서 지혜는 지 없다로 기억하랬어요. 지혜는 뭐 없다고? 지 없다. 됐어. 그 다음에 주민 입안권자 아무리 뒤져도 주민은 없어. 주민은 입안을 못하니까 입안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때 5가지 사유밖에 없는데 요 순서도 나 올해 이거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 주민 입안 제한은 나올 것 같다고. 백선에도 이미 제가 다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거기 주민은 입안 못하고 이해관계자는 입안 못하니까 그 도시공간의 내용 중에 기지산지 입구에서 만나자 해서 여기 기지산지 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기반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은 기반시설 관련된 거죠. 이거 설치해달라고 하는 건 돈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동의를 많이 받아와야 돼. 얼마? 5분의 4. 그래서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동의 얻어서 제안을 하게 되면 통보한댔죠. 통보 며칠? 45 연장해서 30일. 그럼 얘네들이 제안을 맨날 하니까 야, 안 되겠다. 너 입안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제안할 때 서류가 오른손에 왼손에 서류가 그랬죠. 도시공관리계획 도서랑 계획 설명서 도시공관리계획 도서랑 계획 설명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안받은 사람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거쳐서 통보해주면 돼요. 끝. 그 다음에 심의할 때 원래 여기 국토계획법의 심의기구 이름은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이게 용계 기도지 중에서 건축계획 관련된 게 뭐지? 건축과 관련된 거. 용계 기도지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이잖아.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물의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거 꼭자라며. 건이 뭐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거 꼭자라며. 근데 이건 도시계획위원회가 모르잖아요. 그럼 건축위원회랑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건축위원회랑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심의하는 거는 뭐 관련되면
지구단위에 관련되면 심의는 공동으로 심의해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결정이 되고 나서 고시되면 고시하자마자 발생해요? 다음날 발생해? 요 효력 발생하지 않아요. 고시하고 난 후에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 그럼 기초조사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입안권자. 그럼 이거 누가 그려요? 입안권자가. 그래서 지형도면은 누가 그려요? 그럼 입안한자가 작성하되 급수 제일 낮은 시장군수만 도지사님 제가 그린 거 결정된 거 승인 좀 해달라. 그럼 대조하고 30일 안에 승인해주겠다. 그럼 요때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효력 발생할 당시 이미 착수한 자는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 계속 할 수 있는데 시수 삼신 시가와 수사는 3월내 시수 삼신 끝났어요. 그래서 요게 결정되면 도시공관리계 결정이 됐고 얘네들이 효력 발생하려면 다 뭐 그려줘야 돼? 지형도면 그려주래요. 여기까지 할 수 있지.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무슨 지역 들어가야 돼요? 용도 지역 들어가야지. 근데 공간 재구 조화 계획은 뭐가 하나 다르냐면 그래서 결정권 이방권자가 특광 특특 시군 예외 국장인데 아까 도지사는 없다고 그랬죠? 얘가 시장 특광 특특 시군이 요청한 경우에만 국장은 공간 재구 조화 계획 위반할 수 있는데 얘가 위반하는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일단 도복이야. 두 개 때문에 나온 건데 도시공개시설 입체복합구역을 얘랑 같이 하거나 얘랑 같이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입안에서 결정할 때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더라도 이 심의기구가 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어디 심의 거쳐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저거 아니면 상관없어요. 나머지는 다 도시공관리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지형도면 뭐 하면? 고시하면 효력 발생하는데 지형도면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얘는 지형도면 안 해도 결정 고시한 날 요날 효력 발생하게 하겠다. 지형도면 그릴 필요가 없을 때는. 됐고.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지 지금? 실력은 나만 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하게 이게 그거 있어. 이제 한 번을 빠르게 보는 사람하고요, 천천히 10번 보는 사람하고 제가 볼 때 한 번을 더 빠르게 여러 번 보는 사람이 훨씬 더 효력이 좋아요. 왜? 빠져나갈 것 같아 다시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봐봐. 도복은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가 하는 거야. 근데 도시공개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원래대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하는 건데 얘랑 같이 한다 그러면 공간재구조화 계획으로 해라 이 뜻이에요. 대상지역은 도시혁신구역 하면 뭐 떠올리라고 그랬죠? 세도하지, 마리나베이 호텔 싹 밀어버리는 거야. 도심 부도심인데 기능 떨어진 애들. 그래서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으로 그 지역을 거점으로 역할을 좀 필요하다면 창의적 입체적 개발해봐 해서 세도하지로 만들어버리는 게 도시혁신구역이에요. 얘는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거예요? 완화되는 거예요? 주로 완화하는 게 목적인데 강화도 좀 할 수 있어. 그리고 복합용도구역은 아까 전에 복합용도지구랑 다른 거야. 복합용도지구는 어디다가 하는 거지? 세 군데. 일개에다 하는 거고 복합용도구역은 도시를 싹 보니까 오래된 노후단지 있죠. 물레동. 그런 지역의 기능이 공업 기능만 딸랑 있으니까 저녁에 슬럼화되고 여기다가 다른 기능 넣어보면 안 될까? 여기다 복합해서 쓰는 용도로 쓰자. 그래서 여기는 산업구조 경제활동이 떨어진 지역, 그리고 노후 건축이 밀집된 지역, 그리고 다양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요 단어 보자마자 무슨 단어 떠올라야 돼? 복합용도구 떠올라야 되고요. 창의적이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도시혁신구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10년인데 도시군객 시설이 도로가 결정이 되고 공원이 설치되고 학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개량 정비하려는 거예요. 여기다가 첨단 기술 이용한 뭐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드론 운동장 같은 거 만들겠다. 이런 것들도 도로 위에다 만들면 되지 뭐. 그래서 요거를 입체 복합구역이라고 해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한다. 근데 여기서 주민은 입안을 못하지만 입안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주민하고 제3자는 입안 제한할 수 있는데 아까 돈 많이 들어가는 게 기반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이잖아. 그럼 입체복합구역을 같이 한다고 그럴 때는 얘는 얼마? 5분의 4. 아니면 나머지는 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통보 며칠? 45일. 연장해서 30일. 입안에 드는 비용, 결정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얘는 서류 이름만 다른 것뿐이에요. 도시공관리계획 도서가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서, 그리고 계획설명서를 제출하는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입체복합구역이나 도시혁신구역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국유지가 있어. 공유지가 있어요. 혹시 국유지에 누가 사는 것 같아요? 국가가 살아? 국유지나 공유지 가봤어요? 그럼 거기 가면 사람이 꼭 살고 있어요. 왜? 국가가 갖고 있는데 안 쓰니까 누군가가 와서 쓰고 있어. 그걸 세 글자로 점유자라고 그래. 자연인이야? 자연인. 점유자가 와서 쓰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 사람이 제3자잖아. 제3자한테도 알려주래. 그래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공간제구조화 계획으로 지정된 용도구역이 포함이 돼 있으면 그 제3자를 점유자라고 그래요. 걔한테도 제한 가능하도록 제한 내용 그 사람들한테 계획 공고해주래. 그래서 주민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제한할 수 있대요. 그 제3자가 들어간 거는 국공유지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중에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은 이제 결정권자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인 거 알잖아요. 대상지역까지는 알았는데 특이한 게 항상 난개발 막으면 하늘이 주신 선물 뭐지? 지구단위계 구역이 곧 도시혁신구역이고 도시혁신구역이 지구단위 구역이에요. 복합용도구역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는 잘 들어야 돼. 도시공객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계획이 없어요. 얘는 복합용도계획, 얘는 도시혁신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계획으로 행위장을 따로 정하는데 얘는 계획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계획이. 그냥 복합용도구역이야 그냥. 복합용도계획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야. 계획이 없으니까 계획 내용이 없지. 그리고 혹시 얘네들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지역은 규제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완화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만든 계획이 뭐냐면 특별 건축구역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지정되자마자 뭘로 간주해? 특별 건축구역으로 간주해서 규제 다 대폭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 도로를 정비하는 거지 특별 건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특별 건축구역으로 의지하는 게 없다. 그래서 이반 제한 조금 전에 했던 게 이거야. 자, 주민이 도시공간을 이반 제한하는 거는 기지, 산지, 입이죠. 근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 이반 제한은 요 도복입. 요거 제한하는 건데 아까 입체복합구역하고 기반시설하고 여기 입체복합구역은 얘는 돈이 많이 들어간 거라 얼마로 돼 있어요? 다 5분의 4로 돼 있어 얘는. 요 5분의 4 제외하고는 다 얼마로 돼 있어요? 3분의 2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 시험이 잘 나오는 게 기지, 산지 이입할 때 요 산이 잘 나와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요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제한을 할 때 얘는 최소 면적이 1만에서 3만 사이 정도여야만 된다고 돼 있어요. 1만에서 얼마? 3만. 그리고 계생자에 위치해야 됩니다. 계생자. 그리고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50% 이상이어야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아직 시험에 안 냈기 때문에 동의 요건은 냈어. 근데 얘 지정하기 위한 요건 안 냈어. 그럼 혹시라도 낸다면 얘 나올 가능성이 있다. 됐고 아까 기초조사 생략사유 중에서 좋아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요 네 가지 있죠. 공통생략사유 아까 봤었잖아. 1번부터 5번까지는 지구단위계 관련된 거고 도시공격 시설 해제할 때는 굳이 뭐 기초조사 안 해도 되죠. 근데 환경성 검토는 요거도 생략인데 요거 하나 더 생략사유고 토지적성 평가는 이 6개에다가 7개 또 생략할 수 있고 재취약성은 이 6개에다가 1개 생략할 수 있대요. 근데 보시면 공통사항 보시면 환경성 검토할 때 요 환경이란 말 들어갔지. 여기 환경 영향 평가라고 보이세요? 그럼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면 거기서 했단 말이야. 여기서 또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재취약성 분석하고 토지 적성 평가는 최근에 5년 안에 했으면 안 해요. 최근 몇 년 안에? 근데 얘는 토지 적성 평가는 얘가 추가로 더 있는 거라 나중에 내면 얘를 내거나 하는 거야. 이렇게 하세요. 환경성 검토 생략사유는 기존의 공통 생략사유 외에 환경자 들어가는 놈. 됐어요? 맨 밑에 재취약성 분석은 공통 생략이 있는데 최근 5년 안에 했으면 재해가 또 일어나진 않을 거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근데 토지 적성 평가는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 관련된 애들이 많이 나와. 요 두 가지만 체크하시고 버리셔도 돼. 이건 이제 맞춰라고 내는 거야, 틀리라고 내는 거야?
제가 아까 12문제 나오면 틀려라 하는 게 3개 정도에서 2개 나온댔잖아요. 그때 나오는 애야. 나오면 틀려줘도 돼요. 근데 나는 아까우니까. 공통생략사 한 번만 자주 봐도 찍을 수 있거든요. 찍어서 맞추면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지형도면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누가 그리냐인데, 아까 기초조사 한 사람이 누구라? 이방권자 중에 급수 제일 낮은 사람? 시장원수. 걔만 승인 얻는다.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위에다가 작성을 하는데 시장 군수만 도지사 승인 얻어라. 30일 안에 승인해주겠다. 그리고 언제 효력 발생해요? 그럼 언제? 지형도면을 뭐한 날?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는데 다음 날이라고 자꾸 꼬신다. 기득권 보호인데 지형도면 작성이 아니라 기득권 보호야. 기득권 보호할 때 얘가 결정되기 전에 이미 공사에 뭐 한다면 착수한다면 계속 할 수 있는데 이 결정이 시가와 수산일 때만 시수 삼신 시가와 수산은 3월 안에 신고인데 우리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며칠? 30일 내 신고라서 시수 삼신 개정 30일 끝. 됐어요. 그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아까 4구 24용도 9개 지역 총 21개 용도로 세분이 되는데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천천히 하면 잠만 와. 피곤하잖아. 빨리 해야 안 놓쳐야지 안 놓쳐 이렇게 할 텐데. 졸리면은 껌 있죠 껌. 껌을 눈에 붙여버려. 이거 뛰느라고 잠도 안 올 거야. 용도 지역은 100% 문제 나옵니다. 최소 100% 문제인데 일단 건폐율 용적률을 일단 시험에서 주로 많이 냈기 때문에 걔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 일단 21개 용도 중에 건폐율 최대한도하고 용적률 최대한도 중에 어느 게 더 잘 나와요? 그럼 어느 게 더 잘 나와요? 용적률이야. 건폐율은 맞추라고 내는 거라 최근에 안 나오고 있어요. 건폐율은 55, 66, 57, 98, 87, 777 나머지는 20 계획관리만 40 이거는 이제 할 거 없잖아. 용적률은 1, 2, 1, 2, 3 준주거를 손가락으로 해야 돼요.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지역 500 1500에서 210 빠지죠. 중, 1, 유, 군 1500, 1300, 1100, 900 공업지역은 전 1준이잖아. 300, 350, 400 이하는 다 80인데 여기 이하는 다 80인데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만 100 저 100만 기억하시면 돼. 하한선은 전부 다 50부터 시작하는데 50부터 하한선이 시작인데 이게 100부터 시작하는 거 150부터 시작하는 거 200부터 시작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 중에 누가 용적률이 제일 높아야 돼? 상업 준주거랑 공장이 옆으로 많이 가야 돼. 위로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게 더 용량이 많아야 되잖아. 그래서 공업지역은 뭐야? 150 일반 주거는 100 그래서 여기 일반 주거 같은 경우는 100부터고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은 얼마? 200 공업지역은 얼마? 150 나머지는 다 몇이다? 50 이제 하한선하고 상한선 끝난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네들을 지정할 때 무슨 계획으로 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근데 예를 들어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어. 그럼 새로 땅이 생겼죠. 토지 적성 평가를 못해서 얘를 주거로 할 건데 1종으로 할지 2종으로 할지 정하지 않았어. 그럼 미지정된 땅도 있고 미세분된 땅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도관농자인데 미지정했다. 가장 센 놈이니까 어디? 자연환경 보전지역 적용할 거고 관리지역 중에 보생계를 세분해야 되는데 아직 토지 적성 평가 못한 거야. 미세분된 거죠. 가장 센 게 어디죠? 보전관리지역.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인데 미세분되면 녹지는 보생자잖아요. 누가 제일 세지? 보전 녹지지역의 행위자를 적용하는데 얘는 공통사항이 전부 다 건폐율이 20의 용적률이 80이다. 끝! 여기까지. 그리고 그럼 만약에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으면 건축할 수 없다 이 말이 맞아요?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지역은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 아니야. 가능한데 어디에 있는 게 가능해?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규제를 받아 가능하다지 용도지역이 없으니까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은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도시지역에서는 어느 제도 적용 안 해요? 접도구역. 이게 도시지역 안에서만 특례라 접도구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농지등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녹지지역일 때는 적용해요. 이게 도시공객 시설 사업에 필요한 땅이 아니면 적용한다. 여기까지 해야지. 됐죠? 네, 됐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23페이지 가시면 접도구역 보이죠? 접도구역 이게 뭐냐면 도로 국도변에서 5m까지는 접도구역인데 건축을 못 해 놓은 거야. 건축하게 되면 나중에 도로 확장이 불편하고 나중에 사람들 건물 지어놓으면 바로 나오다가 사고 나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접도구역이 지정되면 여기서부터는 건축이 안 돼요. 근데 원래 개발하려던 땅이 도관농자 중에 어디가 개발할 땅이지? 여기 있는 건물 못 짓게 되면 도시로 지정한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면 접도구역이 지정되면 건축이 불가능한데 어느 지역에서는 적용 안 하고 도시지역에서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왜? 도시지역은 개발할 땅이라 접도구역 적용 안 해서. 그리고 농지증은 도시지역에서는 적용을 안 할 건데 확대를 해봤더니 주, 상, 공, 녹인데 당연히 주거지역하고 상업, 공업지역은 농지증이 필요가 없겠지. 근데 녹지지역은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땅하고 여기 땅하고 여기 땅 중에 공원 안에 들어있는데 농지증이 있어야 되나? 도시공개 시설 사업에 필요한 땅이잖아요. 농지증이 필요가 없는데 얘는 있어야 돼.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도시지역에서는 적용을 안 하는데 다만 그게 무슨 지역일 때? 녹지 지역일 때 도시공개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돌아봐. 그럼 이제 요 제목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도시지역 안에서는 농지축 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녹지지역 안에 농지가 있는데 그 도시공개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아? 그냥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용도지역 지정되면 행위제한 중에서 그나마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게 뭐예요? 그럼 아파트. 아파트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단독주택이 안 되는 거는 유전에서 안 된댔죠. 유전,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 여기다 집 지면은 얘는 이따에다 죽고요. 얘는 시끄러워서 죽어. 그래서 유전에선 집 못 져요. 근데 아파트는 유전일, 녹관농자 1이랬어요. 유전일, 녹관농자 1. 일종 전용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이라 안 되고 일종 일반 주거는 4층 이하라 안 된다. 아파트는 몇 개 층 이상이어야 되는데 5개 층 이상인데 일종 일반 주거는 4층까지밖에 못 진다며. 그럼 지정할 수가 없지. 못해. 아파트 건축 허가 안 나. 그래서 여기 유전일 녹관농자 1일로 외우되 2종하고 3종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I23에서 아파트는 2나 3이 답이에요. 다음 중 아파트 건축 가능한 거 골라라. 그러면 2나 3 찍으시면 돼. 모르겠으면 그냥 2나 3 찍어. 아파트 가능한 거 골라라. 그럼 뭐 찍는다고? 2나 3 찍어. 2종 일반이나 2종 전용이나 3종 일반이야. 준주건 당연히 가능하니까. 그리고 위락설은 어디만 허용을 하냐면 상업지역만 돼요. 위락설 어디만? 상업지역만 가능한데 숙박은 상업지역 외에 놀러 갔다가 자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도시 바깥에서 개발할 땅 무슨 관리? 계획관리. 그리고 녹지 중에 개발할 땅 자연녹지. 그리고 공업지역인데 주거 상업 업무 기능 있는 게 어디? 준공업.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되는데 준주거가 안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준주거는 안 돼. 됐고 묘지 관련 시설은 주상공에서 안 되니까 녹관농자만 허용을 해주는 거고 녹관농자만 허용해주고 종교집회장은 영발 안 받는 데서 하면 안 되죠. 하느님 꽝 하면 내가 뭘 기도하려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영발 받겠냐고. 그럼 종교집회장은 어디서 안 돼? 전용업지역에서 안 돼. 제일 시끄러운 곳이야. 영발 안 받아서 안 된다. 생산녹지 생산관리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전용공업이 안 된다는 거가 주로 나옵니다. 일반 음식점은 술 판매하는 데죠. 그래서 전용주거는 양호에 대해 편리해야 돼. 주거환경이 양호해야 되기 때문에 술집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용주거에서는 일반 음식점이 안 됩니다. 됐고 원래 용도지역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하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고도 지정된다 그러면 특례죠. 그래서 원래는 도시군 관리계획 거쳐야 되는데 지정된 거로 보는 특례. 결정고시 된 거로 보는 특례. 여기는 고시가 없네. 얘는 고시가 있네. 그럼 얘는 지정되고 나서 뭐는 해줘야겠네. 고시는 해줘야겠네. 얘는 고시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도시군 관리계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여기를 매립했어. 매립, 매립, 매립. 매립했는데 여기도 매립했는데 목적이 신도시 건설이었어. 다. 신도시면 뭐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 도시적인데 도시역이 연접돼 있네. 근데 얘는 농림에 연접돼 있고 얘는 두 개 걸쳤죠. 그럼 1, 2, 3 중에 어느 게 조금 시간이 아깝다. 야 그냥 이거 도시로 보자 이거. 매립 목적이 이웃지역과 동일하면 이웃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하되 사람들 모르잖아. 뭐는 해라. 근데 얘는 다르고 두 개 걸쳤으니 특례가. 그럼 얘는 미지정 지역이네. 미지정이니까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써라 이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결정고시 특례는 두 개인데 도시지역으로 보는 이유가 타법에서 얘네들을 지정했더니 도시 성격이 있는 거야. 어항, 택산전. 어항 항만구역이 뭐 연접이 됐을 때만 요 단어가 없으면 의지 안 돼요. 관리지역 연접도 아니고 도시 연접이야.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는 우리나라 무조건 도시입니다. 근데 산업단지가 4개인데 산업단지 몇 개요? 근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인데 농공단지 도시 성격이 없잖아. 전원개발, 전기 원료개발이니까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수력 발전인데 그중에 얘 도시로 가면 안 되는 거. 수력 발전. 네. 송변전만 하기 위한 거는 의지 안 하겠다. 그래서 시험에서 요 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항, 택산전. 그중에 얘 연접, 농공단지, 수력 발전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걔는 다 뭘로 본대? 도시적으로.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 안에서 농사만 짓겠다고 농업진흥지역 정한 거야. 농업진흥지역 정하면 농사만 져야 되죠. 그럼 얘는 관리지역 있을 필요가 없으니 농사만 짓는 땅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보존산지면은 이제는 개발 안 하겠다. 이 산은 우리나라 산은 보존산지가 두 군데 있어요. 농림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요? 자연환경. 농림할 때 이게 농지 산림을 말하는 거야. 자연환경은 산림을 말하는 거라 보존산지 여기 두 군데 있어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 또는 뭘로? 자연환경 보존지역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어항택산전이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면 도시적 결정고시 보잖아. 특이한 거는 도시적 연접이란 단어 있는지 찾는다. 농공단지는 없다. 수력발전도 없고 송변전 없다. 끝! 이렇게 하셔야 돼.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어느 지역 안에다가 넣은 거예요? 관리지역인데 이걸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농림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느 지역 안에 있어서. 근데 관리지역을 바꿔서 쓰게 하는 거야.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 보존산지는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됐어요. 좀 전에 했던 게 요건데 자 여기 관리지역이면 얘 어디로 가려고 준비 중인 거죠? 준비 중인데 농업진흥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이야. 근데 농사만 짓겠대.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버린 거야. 아 그럼 얘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살던 데로 가야 돼. 원래 살던 데가 어디에? 그러면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근데 준보존산지가 관리지역에 있는데 이 준자 뗐어. 아 그럼 무슨 지역에 이제? 보존산지 여기 관리지역에 있으면 도시로 안 갈 건데 왜 여기 있냐? 너 원래 살던 데 어디야? 농림지역이나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무화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는 바에 따라 결정고시 된 거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끝. 좀 전에 정리했던 게 미지정된 지역은 센 거 따라간다. 도시지역에서는 두 가지 제외한다. 용도지역 관련돼서 특례 규정이었어요. 그다음에 행위제한인데 자 봐. 내가 머릿속에 용도지역은 무슨 계획으로 지정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원자가 지정해주죠. 그럼 행위제한은 뭐 할 때 효력 발생해? 지형도면이 나와서 고시되면 야 이종 일반 주거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행위제한이 이종 일반 주거의 행위제한 어디 있어요? 이종 일반 주거 행위제한 어디 있냐면 국토개혁법 시행령에 있어요. 국토개혁법 시행령에 가면 별표에 2번부터 22번에 1종 일반 주거에서 안 되는 거, 2종 일반 안 되는 거 써 있다고.
보여줄게. 법제처란 사이트 아세요? 법제처.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을 만드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행령이 개정되면 여기다 올리는데,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토개혁법을 내가 찾아. 국토개혁법. 국토개혁법에 우리나라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어요. 근데 여기 시행령 있죠. 클릭하면 여기 별표라고 있어. 쭉 가면 별표 2번에 일종 일반 주거라고 써 있죠.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여기 PDF 파일 보시면, 자, 여기 일종 전용 주거에서 건축할 수 있는 이라고 돼 있잖아. 여기 일종 전용 주거면 단독 주택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무슨 주택은 안 되네? 다주택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 공동주택 써 있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있는 거는 얘만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 땅 사시면 나 여기다가 다세대 지려고 했는데 그게 또라이 되는 거야. 중개하실 때 다가구 주택을 지려고 하시는 분한테, 다세대 지려고 하는 분한테 일종 전용 주거 80평 너무 좋게 싸게 나왔다. 너무 싸다. 그럼 그 사람이 딱 샀잖아요. 무슨 주택 허가 안 나와? 다세대 다가구가 안 돼. 뭐만 돼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 음식점 하겠대. 음식점이 되냐고 봤더니 음식점이 되나 안 되나 봐요. 3호의 감옥, 밤옥까지 3호인데 일종 근생으로 해당되는 용도지역 바다면 잡기 1천 미만이니까 술 파는 음식점은 안 되겠다. 이종이 안 써 있잖아. 일반 음식점이 이종 근생이에요. 그럼 여기 이종이 안 써 있잖아. 그럼 일종 전용 주거에서는 일반 음식점이 허가 안 나온다고. 아까 써 있었잖아요. 일반 음식점은 아까 전용 주거에서 안 된다며. 이거 보고 써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 별표 지금 제가 몇 번 본 거야? 별표 2번인데 이게 에이씨 컴퓨터가 무슨 노트북하고 달라가지고 여기 별표 2번에서 별표 22번에 자연환경 보존적 있죠. 그럼 여기 얘가 국토개혁법 어디였어요? 국토개혁법은 뭐? 시행령. 국토개혁법 시행령. 용도지역 행위자는 국토개혁법 시행령 별표 2번에서 22까지 써놨었잖아. 그걸 봤지만 얘네들은 개별법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받는다고. 그래서 얘는 특례인데 만약에 농공단지가 어느 땅에 지정되건 간에 기존의 용도지역은 다 필요 없고 얘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개법 받는데요. 농공단지는 어디가 지정돼도 산개법 받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농림지역이 내가 땅이 있는데 농공단지가 지정된 거야. 그러면 국토개혁법 시행령 별표에서 그 농림지역 행위자 봐봤자 의미 없다고. 얘는 무조건 산개법 보셔야 돼. 그리고 이게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 안에다가 농업진흥지역 지어하면 얘는 규제가 엄청 센 거죠. 그걸 아예 농림지역 규제 받지 말고 너 농지법 받아라.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그래서 농림지역 나오면 농누로농는 농산초. 이거 개별법 받는다고 그랬잖아. 농림지역은 뭐? 농산초. 근데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다가 공원구역을 지정하면 얘는 자연공원법을 받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받고 문화유산이나 천연물 기념물 보호구역은 문화유산법이나 자연유산법을 각각 받아라.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땅에서? 자연환경. 이걸 농림지역에서 하면 안 돼. 자 나오면 자수문해수야. 뭐라고요? 자수문해수. 농노로농농 농산초. 농공단지는 산개법. 얘는 틀려라 하는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너 왜 하는데? 맞추려고. 농공단지 나오면 무조건
농공단이 나면 산개법, 농림지역 안에 3가지, 농, 산, 초, 자연환경 보존지역 5가지, 자, 수, 문, 해, 수. 그래서 이거 개별법 적용하는 거는 시험에서 뭐가 더 잘 나왔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오지선다 내기 편한 거. 자수문의 수가 잘 나왔어요. 오지선다 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일단 용도 지역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에 원래 아까 건폐율 용적률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제외하고 개별 규정 있죠.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얘는 따로 정하겠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정합니다. 해서 이게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 외에 지정되면 도시지역 외에서 건폐율 용적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죠? 자, 도시 외면 관농자잖아. 보생계 농자잖아. 그중에 건폐율 용적이 높은 게 계획관리가 40하고 100이야. 근데 도시 바깥에다가 재지정하면 쟤는 계획관리랑 똑같은 애잖아. 그럼 계획관리랑 똑같이 40하고 100. 그래서 얘는 40하고 100 들어있는 거야. 별도 적용하겠다고.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어. 여기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얘 건폐율이 다 얼마지 얘네들? 건폐율이 다 20, 20, 40, 20, 20이잖아. 용적률이 얘는 얼마죠? 80, 80, 100, 80, 80이야. 이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겠대. 여기 개발진흥지구. 개발을 진행하려면 규제가 뭐 돼야 되지? 완화돼야 되는데 20, 80 갖고는 개발이 안 돼 여기. 여기서 개발할 땅이 누구랑 똑같다. 40, 100을 똑같이 여기도 40하고 100 쓰겠다.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 거네? 도시 외에서 난개발 가능할 때 난개발 막으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 그래서 계획관리랑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잖아. 모른 척 하시는데?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 외에서 지정할 때 무슨 관리? 개발진흥지구 있었잖아. 방금 전에 했잖아요. 근데 여기 도시 바깥에서 개발할 땅 계획관리죠. 그 다음에 무슨 지구? 그럼 얘네들은 난개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근데 요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건폐율이 기존에 22에서 80인데 40에서 100으로 됐으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럼 이거는 알아두면 실무 가서 너무 중요한 거야.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별 규정에서 도시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40하고 얼마? 100. 근데 이번에 작년에 개정하면서 야, 계획관리는 건폐율이 원래 얼마죠? 40이란 말이야. 그럼 40인데 개발진흥지구 여기 지정하면 어차피 40인데 왜 무슨 기능이 있냐? 근데 계획관리 주로 많이 짓는 게 공장이거든요. 그럼 그게 산업유통개발이면 건폐율 60%로 더 완화해 주겠다는 거야. 계획관리는 원래 몇인데? 근데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20%더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거지.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주로 어디 지정되냐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지정되는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20하고 80이거든요. 근데 여기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이유는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적게 잡혀서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가공공장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이 20% 갖고는 공장 짓기가 너무 애매하니까 계획관리랑 똑같이 얼마 하자. 그래서 40, 80 쓰는 거예요. 그래서 40, 80 써 있는 거예요. 40하고 뭐? 80. 이해가 돼야 암기도 오래 가니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취락지구라는 거는 여기서 먹고 살고 해 대신에 살아라 라고 하는데
건폐율이 녹간농자는 다 20%란 말이야. 그럼 얘는 60%까지 완화해주겠대. 추락지구 지정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완전 좋은 거예요. 지나가다 누가 어느 친구가 땅이 있는데 추락지구 지정됐는데 그걸 팔겠대. 그럼 빨리 사야 돼요. 땅값이 3배가 올라가는데? 자연녹지가 만약에 건폐율이 얼마지? 20%잖아. 근데 얘가 추락지구 지정되잖아요? 그럼 뭘로 바뀌어요? 그러면 건물을 100평이면 20평 짓던 땅이 60평 짓는 거잖아요. 좋아지는 거지. 예. 근데 추락지구는 위로 올라가면 주변에 나무 다 죽어서 용적률 별도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공원구역 같은 경우는 유의시설 집어넣으라고 녹지지역 20%밖에 안 되지만 60%까지 뭐 유의시설 같은 거 넣게 해주겠다. 올림픽공원 하면 뭐 체주경기장 막 짓는 게 이것 때문에 짓는 거야.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100%까지만 좀 완화해주겠다 해서 공백이라고 그래. 따라 공백. 공원은 얼마까지? 100. 그리고 우리나라 농공단지는 농사를 많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관용 뭐가 들어가야죠? 창고 줘야 되는데 농림지역 건폐율 20% 갖고는 창고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 60%까지 완화해 줬는데 최근에 농농단지가 워낙 지금 농작물 수확량이 많아지니까 60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70으로 완화한 거예요. 얼마로? 70. 그리고 농공단지는 용적률 한 2배 정도 주겠다 해서 150까지 준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농공단지. 농공단지 얼마? 150. 똑같이 안 할 거야? 농공단지 몇이라고? 150. 농공단지 150 이렇게 하면 돼. 쪽팔려요? 네. 농공단지 얼마? 150. 공업지역은 원래 건폐율이 얼마지? 공업지역. 원래 건폐율 70이란 말이에요. 근데 산업단지 넣으면 공장 더 지란 얘기잖아. 80%까지 완화해주겠다. 근데 위로 안 가죠, 공장은. 별도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고, 도시지역이 아닌 자연녹지는 원래 건폐율이 20인데 개발지능지구 지정되면 10% 완화해서 30까지 완화해주겠대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 규정이라고 하고, 오늘 이거 외워야 되더라. 개수사에 가면 용수가 팔딱팔딱 뛰더라. 취공농공. 취공농공 했었잖아. 시험 보기 전에 우리 개수사 가서 절하고 100배 절하고 나온댔잖아. 내려오면 용수가 팔딱팔딱해서 먹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합격한다고 그랬잖아. 우리들의 추억은 어디 간게요? 개수사 용수 팔딱 그랬잖아요. 건폐율하고 용적률. 개수 40, 용수 80, 100. 아까 취락지구는 야 많이 줘라 해서 얼마? 60. 공원은 얼마? 60. 농공단지는 창고 때문에 70. 공업지역의 산업단지는 80. 공장 위로 안 가니까 없어. 농공단지 농공률 150. 100. 예, 별도 규정 없다. 개수, 취공, 농공. 오늘 3번 했는데 안 헤어지면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네, 해보자. 개수 40, 용수 80, 100. 취공, 농공할 때 취락지구는 건폐율 60. 공원은 60. 농공단지는 더지라고 70. 공업지역의 산업단지는 80. 위로 안 가니까 별도 규정이 없다. 농공단지 150. 공, 100. 취락지구 없죠? 네. 개수, 취공, 농공. 내가 원래 글씨 잘 쓰는 사람인데 지금 정신이 없어 빨리빨리 쓰는 거야. 천천히 할까요? 개수 40. 이렇게 하면 10분 안에 다 재울 수 있어요. 용수 80.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80이고 여기는 100. 누구랑 똑같이 쓰겠다. 계획관리. 취락지구 집 많이 짓게 해주겠다고 건폐율을 60. 별도 규정이 없다. 공원은 60까지 하는데 공 100. 농공단지 70. 농공단지 150. 공업지역에 국가산업단지 정하면 80. 위로 안 가니까 별도 규정이 없다. 이거 그건데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쓰세요로 시험에 나올 거예요. 나오면 딱 보자마자 취공, 농공, 취락 60. 오케이. 딱 찍으면 돼. 안 한 사람은 포기하는 거고 외운 사람은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용도지역 관련된 거는 다 끝났고 이제 용도지구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국토개법 끝내버리겠습니다.